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네 번째 페이지. 아재들로 가득한 지식 채널계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안주현 과학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화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네. 자기소개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은 과학기술계가 낳고 교육계가 품은 안주현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나? 어디 뭐 출마하시나요? 네. 과학기술계가 낳고 교육계가 품은. 네. 그리고 이제 방송계를 두드리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워낙 뭐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와 대학에서도 수업을 하시고 또 방송에서도 또 많이 저도 보기도 했고요. 갓생을 살고 계신데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주현 선생님과 과학, 특히 동물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볼 예정인데요. 이렇게 나와주신 것도 감사한데 정말 제가 좋아할 만한 사실 뭐 좋아함을 넘어서 약간 전율할 만한 그런 주제를 골라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동물들의 방귀 얘기를 우리 안 선생님께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저희에게 방귀를 뿌리셨나요? 저는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은 모르고 초면에 너무 제가 이런 주제를 선택해서 난감해하시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네.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사실은 요새 이제 학생들 자습 감독을 하다 보면 자꾸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학창 시절에 아마 이제 그 풍경을 한 생각해 보시면 혹시 계신 학교가 남녀 분반인가요, 합반인가요? 남고입니다. 남고면은 난리 나죠. 예, 난리 나죠. 예. 그래서 이게 참 그 여기저기 소리가 들려올 때 그래도 이제 가끔은 그것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누군가 민망해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최근에 혹시 관련된 방귀 관련 연구가 있나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마치 텔레파시가 통한 것처럼 전화가 오더라고요. PD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보고 계신 순간에? 네. 저희 PD가. 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고 자연스럽게 물어보셔서 정말 그냥 방금 그걸 보고 있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제가 너무 좋다고 그걸로 하시자고. 그래서 여기 좀 이상한 데 같긴 한데 마음에 든다 이런 거죠. 진짜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왜냐면 제가 진짜 그런 쪽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원초적인 얘기. 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첫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생물학적으로 방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방귀라고 하시면 보통 뭐 누구나 다 떠올리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몸 안에 있던 기체가 위가 아니라 아래로 나오는 그쵸. 그런 걸 우리가 방귀를 낀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체내에 있는 가스가 항문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방귀라고 깔끔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명쾌하군요. 네. 사실 우리 몸에 이렇게 배출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뭐 통로나 구멍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동물들이 방귀를 꼭 끼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몸 안에 기체가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를 생각해 보면 우선 저희가 이제 호흡을 하니까 뭐 산소를 들이마시고 뭐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 이런 건 이제 알고 있죠. 그건 보통 호흡기관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고, 근데 방귀는 보통 이제 소화기관을 거친 그 기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소화관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이제 위와 아래가 모두 뚫려 있어요. 네, 위로는 입이 있죠. 입으로 집어넣고 아래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입으로 들어간 것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소화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소화시킨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결국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분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분해가 되고 그중에 이제 유용한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고 그다음에 남은 찌꺼기들은 이제 대변으로 배출이 되죠, 보통은.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고체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기체도 같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화학물질이 이제 분해가 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가스가 막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방귀만큼 효과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코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이제 일단 소화관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입장에서 이제 여행을 떠나보면 기체 분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냥 위로 올라가면 입이고 입으로 나오면 트림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아래로 내려가면 항문 뚫려 있으면 글로 나가면 되는데 그럼 만약에 코로 나가려면 굳이 더 위에 올라가가지고 굳이 그 연어처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힘든 길을 가서 막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후각세포 괴롭히고. 그렇죠. 게다가 또 그 기체 중에는 이제 몸에 뭐 이렇게 뭐 영향이 없는 것도 있지만
또 해로운 가스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굳이 체내로 한 번 더 흡수가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가장 효과적으로 바로 그냥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게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네. 근데 또 사실 생각해보면 소화관이라는 게 또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학창시절에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소화관은 사실 체내가 아니라 체외라고 하거든요. 소화관을요? 네.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입으로 이제 삼켜서 식도로 넘어가죠. 그다음에 위, 뭐 소장, 대장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올 텐데 그 통로 자체는 사실 체내라기보다는 체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요? 네. 그게 왜 체외지? 사실은 이제 하나의 관으로 뚫려 있는 셈이죠. 뭐랑 비유할 수 있냐면 사실 몸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그냥 파이프 같은 관 혹은 빨대 같은 관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빨대에 비유하면 빨대를 이루는 그 뭐랄까 플라스틱 부분이 우리의 몸인 거고 그 가운데 빨대의 그 관 뚫려 있는 구멍이 우리 소화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위쪽은 입, 아래쪽은 항문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제 기체 즉 방귀가 어디에 들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몸 안이 아니라 체외의 그 관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외부에 있으니까 외부로 이제 배출을 하기가 좋은 거죠. 그것도 용이한 면이 있구나. 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되게 과학적이네. 너무 진지했나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저 그 강아지를 전에 오래 키웠었는데 딱히 이렇게 방귀를 꼈다 싶었던 순간은 좀 말티즈 정도긴 했는데 못 느꼈던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동물이 방귀를 낍니까? 보통은 이제 뭐 방귀를 끼는 동물도 있고 이제 안 끼는 동물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사람은 일단 당연히 사람은 끼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즉 반려동물로 많이들 함께 하시는데 사실은 개나 고양이도 방귀를 끼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냄새도 굉장히 독한 것으로 알려져. 꽃순내에 묻혔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혹시 사료를 굉장히 막 적게 줘서? 절제해서. 그러진 않았어요. 절제해서. 아니면 뭔가 그 낯을 가렸나? 제가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안 보는 사이에 처리를 했을 수도 있고요. 매너 있는 강아지였네요. 그럼 포유류는 다 낀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포유류는 대부분이 사람처럼 이제 배출을 이제 방귀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 아무래도 이제 소화 결과물이기 때문에 소화 방식이나 뭐 소화 기관의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방귀 뀌는 동물, 안 뀌는 동물이 따로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이제 과학계에도 많이 계셔서 SNS에서 이 질문에 대해 몇몇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답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해시태그 Does it fart? 이건 방귀 뀌나? 해시태그를 달아서 공유하고 이걸 문서로 저런 식으로 정리한 과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서를 토대로 동물 방귀를 둘러싼 소문들이 생겼다는데 자, 그렇다면 방귀 뀌는 동물의 진실 안주현 선생님과 좀 팩트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유류, 파충류, 어류, 양서류, 곤충은 방귀를 낀다. 맞습니까? 포유류, 파충류, 어류, 양서류 그리고 gon충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좋습니다. 곤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척추 동물이에요. 그렇죠. 척추가 있는 동물이고 이제 곤충은 무척추 동물이고요. 이게 왜 이제 여기서 끊고 가냐면 얘네가 소화 기관이 척추 동물과 무척추 동물에 좀 차이는 있거든요. 소화 기관과 이제 배설 기관에. 그래서 곤충은 약간 분리를 일단 하고 나머지 중에서 사실은 포유류는 확실히 대부분이 끼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아까 그 문서에서도 문서가 되게 재밌거든요. 사실은 되게 다양한 생물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제 쭉 봤는데 제일 재밌었던 건 일단 에일리언이 들어있습니다. 에일리언도 끼워줬나요? 네. 에일리언. 폭이 넓네. 네. 보통은 이제 생물 이름이 있고 yes or no로 되어 있거든요. 낀다 안 낀다. 방귀를 끼는 동물은 yes 아니면 no로 되어 있는데 에일리언은 maybe로 되어 있습니다. maybe. 네. 네. 과학자들의 나름의 재치? 그런 식으로 해서 한 80몇 종, 85종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살아있는 실제 생존해 있는 생물들이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 포유류들이 예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 어류, 양서류는 좀 세모. 세모예요? 네. 세모. 완전 예스가 아니라? 네. 그래서 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건 아니다. 방귀를 안 끼는 건 아닌데 포유류의 방귀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일단은 좀 다른 방귀다. 결론부터 내릴 수 있고 사실 이제 그 차이도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 기관이나 그다음에 먹이
그다음에 그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식 차이 요게 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방귀를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 기체만은 아닌 것 같잖아요. 예. 냄새도 나고 그쵸. 소리도 나고 그다음에 같은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냄새가 다르죠. 예. 컨디션에 따라도 다르고. 그렇죠. 전문가시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네. 같은 사람도 다른데 다른 사람은 더 다르겠죠. 예, 더 다양하겠죠.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몸 안에 들어간 음식물 중에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아까 가스가 발생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에너지원으로 섭취하는 주요 이제 3가지 탄단지라고 부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죠. 네. 보통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분해가 됐을 때 생성되는 기체들이 뭐 이제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메탄이라고 많이 알려지는 메테인, 뭐 요 3가지가 주로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보통은 무색무취. 아 그래요? 네. 메탄도? 메탄 자체는 이제 냄새가 없는데 보통 다른 거랑 같이 섞여서 이제 뭔가 냄새가 덧붙여지는 이런 게 성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백질인데요. 네. 단백질이 완전히 분해되면 좋은데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가면 장내 미생물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아, 먹인가요? 네. 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왔다. 얼마나 좋아요. 파티네, 파티. 그럼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먹죠. 이제 먹는데 대장 안에서 굉장히 모여서 빽빽하게 살고 있는 녀석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어둡고 축축한 동굴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렇겠네요. 게다가 앞뒤가 좀 이렇게 뚫려는 있지만 좀 답답한 환경이겠죠. 그러니까 산소가 좀 부족해. 그래서 여기 사는 미생물들은 보통 혐기성 미생물이라서 그러니까 산소 없이 무산소로 호흡을 하는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발효라고 합니다. 아, 그게 발효군요. 네. 산소 없이 이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걔네를 분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 단백질 찌꺼기들을 그럼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기체들과 그다음에 화학 물질들이 바로 냄새의 주범이 됩니다. 아, 장내 미생물들이 산소 없이 호흡을 하는 게 이제 발효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원리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포유류는 대부분 어쨌든 비슷한 과정을 거치니까 그렇죠. 이제 방귀의 어떤 특성이나 성분들이 비슷한 범위 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포유류를 제외하고 이제 파충류, 어류, 양서류는 아무래도 먹이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소화관 안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도 포유류와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방귀를 뀌더라도 포유류보다는 굉장히 미약하게 나오거나 냄새도 그래서 많이 없는 쪽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백질이 문제인데 단백질 섭취에 좀 차이가 나서 네. 좀 다른 특성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소라, 해삼 이런 원시적인 소화기관을 가진 생물은 방귀를 뀌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네. 이게 또 맞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물 속에 사는 이제 수생 동물들 중에 이제 소라해삼도 대표적으로 아까 곤충 잠깐 빼놨는데 무척추 동물이잖아요. 이제 이 중에서 육상에 사는 이제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름의 또 방귀 비슷한 것들을 배출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약간 형태는 좀 형태는 같죠. 기체이긴 한데 이제 곤충은 항문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문 대신 다른 이제 기관으로 서서히 배출을. 서서히? 네. 한 번에 팍! 이게 아니라. 저희는 사실 약간 또 좋아하실 것 같은 얘기를 하자면. 소화관 끝에 이제 항문은 사실 괄약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괄약근은 근육이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긴급한 순간에 사실은 참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참으면 나오려고 모아져 있던 방귀가 사실은 도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갑자기 길을 잃으셨네요. 갑자기 길을 잃었네. 아무튼 지금 방귀처럼 길을 잃으셨어요. 아니에요. 생각났습니다. 곤충 얘기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게 되는데 곤충 같은 경우에는 괄약근이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무조건 흘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뭔가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근데 곤충 같은 경우는 이제 항문보다는 총배설강이라 그래서 이제 뭔가 항문과 비슷한 그런 공간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곤충의 그 옆면에 보면 기관이라는 호흡기가 따로 있어요. 이제 거기를 통해서 서서히 공기 중으로 슬금슬금 확산을 시키는 식으로도 방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소라 해삼은 그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소라 해삼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속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일단은 이제 방귀의 주범이 되는 이제 가스가 몸에 모여야 되는데 모았다가 이제 내뿜는 게 방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굳이 이제 가스를 모았다 배출할 필요 없이 그냥 생기는 대로 체액에 흡수시켰다가 물에 그냥 방출.
시켜버리는 혹은 아가미를 통해서 그냥 내보내버리는 이런 일들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방귀 얘기하다가 한 3부작 나오겠다. 좀 스피디하게 네. 핵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뭐 기준일 것 같긴 합니다만 방귀 냄새가 가장 지독한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네. 일단 사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그 지독한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음식물을 워낙 좀 다양하게 섭취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이레시피 저레시피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아주 쿰쿰하지 않을까. 그렇죠. 사람 좀 약간 물론 사람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방귀를 끼진 않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뭘 먹느냐에 따라 그렇죠. 또 이것저것 다 주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훨씬 지독해지겠죠. 동물들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그래도 약간 중간쯤이라고 했을 중간밖에 때 안 돼요? 위로 이제 있는 게 보통은 이제 개. 개?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뭔가 정제된 사료를 먹으면 약간 느낌이 보다.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초식하고 육식을 이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육식이 더 지독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단백질이 연쇄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초식 동물은 사실 주로 풀을 먹으니까 물론 풀이나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걔네들도 냄새가 없진 않지만 육식 동물이 고기 먹는 거에 비할 땐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잡식 동물들, 개, 그다음에 돼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대부분의 어떤 가축류들의 방귀가 또 지독한 것으로. 왜냐하면 고단백 사료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장내 미생물들도 로드가 많이 걸리겠죠. 육지에 사는 동물들 중에 물론 뭐 제가 뭐 전부 다를 조사한 건 아니지만 제가 조사한 중에는 그런 동물들이 좀 순위권에 있었습니다. 인간보다도 좀 더 위에. 진짜 뭐 1인자로 꼽는 딱 이런 절대 방귀쟁이는 없나 보네요. 네, 아무리 봐도 개나 돼지가 가장 강력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는요. 좋습니다. 네. 안주현 선생님께서 또 굉장히 솔깃할 만한 최신 뉴스, 뭐 연구 결과 저희한테 알려주신 게 있는데 나무늘보 방귀에 대한 오해가 최근 들어서 풀렸다. 네. 나무늘보의 방귀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는군요. 이게 또 제가 또 방귀 연구를 보다가 방귀 연구 제가 보던 연구가 바로 나무늘보 방귀 연구였어요. 중요하네. 그럼 나무늘보 방귀 연구를 보고 계셨군요. 나무늘보 방귀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처음에 그 같이 봤던 그 문서 있잖아요. Yes or No로 되어 있던 거. 거기 나무늘보는 No예요. 나무늘보 포유류잖아요. 포유류지만 유일하게 그러니까 거의 그 연구자도 그걸 발표하고 정리하면서 포유류지만 거의 유일하게 나무늘보는 방귀를 끼지 않는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관찰된 적도 없거니와 누구도 본 적이 없거니와 나무늘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조차도 그때까지는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때가 저게 발표된 게 2017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017년까지도 나무늘보는 포유류지만 방귀를 안 껴. 그럼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포유류한테 방귀를 끼는데 왜? 기본 자세가 약간 쟤는 약간 U자형이어서 좀 불리한가 방귀 끼기? 근데 모두가 설득될 수밖에 없었던 게 나무늘보는 일단 다 느리잖아요. 느리죠. 느리니까 먹이를 먹는데도 오래 걸리고 소화를 시키는데도 진짜 오래 걸린단 말이죠. 먹이를 한번 이제 많이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관을 전체 그 먹이가 지나가는데 한 2주에서 3주 걸린대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몸을 최대한 천천히 움직인다는 건 에너지를 아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온도 일반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물질 대사도 굉장히 느린 편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장내 미생물들 입장에서도 뭔가 먹이가 한참 기다려야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을 종합해 봤을 때 가스가 만들어지더라도 그때그때 그냥 어떻게 잘 처리가 되지. 그게 이제 방귀가 되면 모여야 되는데 그때그때 천천히 방귀를 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방귀. 그래서 안 끼는 걸. 그래서 안 낀다고 봤다. 안 낀다고 봤다. 일단 본 적도 없고. 왠지 그럴싸하고. 그래서 흘러갔었는데 최근에 나무늘보를 연구하던 분들이 관찰을 한 건가? 나무늘보 목욕을 시키는데 물속에 이제 이렇게 팔을 잡고 이렇게 넣고 이제 씻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면 수영장에서 방귀를 끼면 어떻게 되나요? 요게 나왔어요? 네, 나무늘보가 바로 그때
세상의 오해를 풀어주기라도 하듯이. 이것은 우리가 첫 발견이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너무너무 감동과 감격할 나머지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이제 공유를 하고 이제 그걸로 인해 나무늘보도 방귀를 낀다라는 게 확정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됐죠. 이게 되게 사소한 뉴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쪽 연구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위대한 첫 방귀가 아닌가. 그쵸. 인간에게 포착된. 위대한 첫 방귀죠. 사실 그동안 잔잔하게 아닐 것 같아. 나무늘보도 방귀를 낄 거야. 우리가 못 본 거지라는 걸 주장하는 연구들도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도 직접 보지 못해서 그렇죠.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는데. 네, 없었어요. 그 물속에서 그렇죠. 그 친구가 봄으로써 뒤집힌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논리, 그러니까 방귀를 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논리를 뒷받침하던 근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화가 워낙에 느려서 많이 배출이 돼서 결국은 이제 혈류에 다시 흡수가 돼서 이게 뭐 어떻게 하다가 이불 통에 다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생각해보니까 나무늘보 데리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뱃속에 가스가 엄청 많이 차 있는 걸 우리는 많이 봤었어. 그렇구나. 라는 거를 이제 증언하는 과학자들이 나타난 거죠. 알고 보니까 나무늘보가 배에 가스가 진짜 많이 찬대요. 그래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히려 물에 떠서 이렇게 물놀이도 한다고 부력을 이용해서 되게 귀엽지 않나요? 뿡뿡이 이 친구 뿡뿡이었네. 오늘 방귀 양이 생각보다 그 몸의 크기 대비 사실은 엄청나게 굉장히 많은 메탄을 방출한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뭐 포유류는 뭐 다 낀다. 지금 그 표에서도 예스로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 방귀세 얘기를 저도 좀 들어봤는데 왜냐면 소가 이제 방귀 끼면 뭐 환경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소, 돼지 방귀세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나 보네요. 네. 2030년부터 우리는 이제 세금을 거둘 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정확히 명칭은 이제 방귀세는 당연히 아니고 이게 농업 부분 탄소 배출세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얘기들 많이 오고 가긴 하잖아요. 탄소 배출 총량을 규제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가듯이 낙농업을 주된 어떤 업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된 산업인 그 소를 키우는 데에 대해서 이제 탄소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소나 돼지가 방귀로 내뿜는 그 온실가스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보통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동안 내보내는 메탄가스 기준으로 소는 하루에 200리터에서 500리터 정도 배출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양을 이제 바꾸면 한 마리가요? 네. 하루 200에서 500이요? 네. 리터? 네. 평균적으로 성체 젖소 한 마리가 200에서 500리터를 내뿜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1년 동안 약 70에서 120kg의 메탄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인데 킬로그램 단위로 배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한 마리인데. 한 마리가. 근데 이제 이거를 한 마리만 키우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들 키우시고. 근데 이거를 게다가 이제 메탄이긴 한데 메탄도 사실 공기 중에 머무르다가 이제 한 10년 이상 지나면 분해가 되는데 분해가 되면 또 이산화탄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도 생각해 보면 메탄 이 70에서 120kg을 환산해 봤을 때 한 1900에서 3000kg 정도 되는 CO2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심각한 거죠. 그러네. 소는 단순히 이제 죄가 없는데 방귀를 낄 뿐인데. 그럼 얘네가 대량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가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뭐 코끼리나 기린이나 덩치 더 큰 애들이 사실 메탄가스는 더 많이 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문제는 소랑 이제 그 말씀하신 코끼리나 기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게 그 친구들의 방귀에는 차이가 있는 게 소는 반추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소는 반추? 네. 반추라는 게 이제 되새김질을 한다는 뜻인데 되돌릴 반자에 이제 그 먹이를 보통 꼴이라고 하죠. 꼴을 먹인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추라고 이제 한자를 쓰더라고요. 한번 풀을 왕창 먹고 그거를 계속 되새김을 하면서 안에서 계속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몸 안에 머무르죠. 오랫동안 머무르면 장내 미생물이 더 많이 발효를 하게 되고 더 많은 발효가 되면 더 많은 기체가 생기죠. 그러니까 몸의 크기를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코끼리나 기린이 훨씬 커 보이지만 소가 내보내는 방출량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방귀세 도입이 일단 뭐 기후 위기 대응에는 효과적이라고 봐야겠네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진짜로 정말 얼마나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이제 실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좀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해졌고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의미 있는 네. 정책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건 무슨 말이죠? 가짜 방귀 뀌는 동물들이 있다는데요. 가짜 방귀? 네. 그러니까 인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약간 속았다 속았다 싶은 개념으로 이제 가짜 방귀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를 건드렸을 때 엄청난 기체가 그 녀석에게서 뿜어져 나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걸 방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동물들이 방귀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더라. 대표적인 게 스컹크 생각해 보시면 스컹크는 대표 뿡뿡이잖아요. 네. 뿡뿡인 줄 아셨겠지만 사실 스컹크 방귀 자체는 그렇게 독하지 않다. 방귀 독하지 않아요? 네. 스컹크? 방귀는 독하지 않다. 대신 스컹크가 내뿜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독한 돈가스가 아니라 독가스죠. 네, 독가스. 독가스는 방귀가 아니라 그냥 이제 배출하는 가스인 거다. 근데 어디로 배출되느냐가 이제 항문 쪽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걸 방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항문에서 가스 나오면 그게 방귀 아니에요? 네, 근데 항문 근처에 사실은 분비샘이 따로 있어서 그 분비샘 안에 그런 이제 유독한 가스를 모았다가 그거를 일시에 분비샘으로 이제 확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이제 거기에 있던 기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항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항문으로 나오는 진짜 방귀는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고요. 근데 별로 안 지독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해했네. 억울할 수 있겠다. 그러네. 뿡뿡이가 아니다. 그러네요. 스컹크야 미안해. 그곳에선 행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곤충 중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뭐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한데 폭탄 먼지벌레라는 거 있습니다. 폭탄 먼지벌레. 일단 폭탄이 들어가네. 네, 일단은 거기서 이미 이미지가 상상이 되시죠? 뭔가 건드리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큰 폭발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는데. 저 잘 찍었다. 저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그 방어의 목적이겠죠, 사실은. 위협을 느꼈을 때 저걸 하는 건데, 저 벌레 관련해서는 사실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생물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생물학자 중에 한 명인 다윈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아시죠? 다윈이 어렸을 때 이제 곤충 채집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맨날 이제 하라는 건 안 하고 맨날 뒷산에 가서 곤충 채집하고 이런 일화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돌아다니다가 좀 마음에 드는 그다음에 좀 매력적인 곤충을 만나면 이제 잡았대요. 이제 갖고 가서 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가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한 마리를 잡았어요. 또 가다 보니까 또 있잖아요. 또 잡았어요. 양손에 들었죠. 그래서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저게 세 번째 또 매력적인 벌레가 나타난 거예요. 손이 모자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입으로? 네. 물었어요? 물지 않게, 그러니까 입을 벌린 다음에 손에 있던 한 마리를 입안에 공간 안에 잘 넣은 거예요. 부서지면 안 되니까. 잘 모셔놨다. 그럼요. 잘 데려갔다가 요거를 이제 잘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입에 넣고 집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입에 넣은 벌레가 폭탄 먼지벌레였던 거죠. 그럼 뭐 분사를 했겠네요. 그래서 입에 넣는 순간에 얘는 이제 공격을 하느라고 이제 분사를 했는데 문제는 폭탄 먼지벌레가 내보내는 그 기체도 기체지만 온도가 네. 그 화학물질을 내보내는 게 사실은 그 몸 안에 사실은 원래 항상 폭발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사시에 터뜨려야 되니까 주머니를 2개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주머니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한 주머니에는 얘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위급한 순간이 오면 이 2개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 버리면 엄청난 열과 가스가 분출하게 되는데 열이 온도로는 한 100도씨까지 올라간대요. 순간적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자료들 찾아보면 사람이 이제 잘못 만지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을 정도의 온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곤충이 그 정도 타격을 입힌다고? 네. 그래서 다윈은 이제 입천장 다 되었겠네요. 그 일을 이제 경험한 에피소드가 사실 유명한가?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일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한테 뭐 기별도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냥 치명적이네. 네. 자, 그리고 방귀로 소통하는 동물이 있어요? 이거 너무 자기적인데? 방귀로 소통을 한다고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동물들이 방귀로 소통하는지. 사람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썬킴 씨라는 분이랑 방귀의 역사를 한 적이 있는데 중세 시대였나 거기 유럽에는 방귀꾼들이 있었대요. 전문 방귀꾼들이 이제 무대에서 연주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자유자재로. 아 정말 그 어렸을 때 어른들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던 엉덩이 피리 같은.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거 하는 분들 계신데 동물들은 소통을 한다고요, 방귀로? 네. 대표적인 이제 동물로 알려져 있는 게 청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청어. 참 맛있죠. 아무튼 청어. 네. 그렇죠. 네, 물속에서 살다 보니까 방귀는 사실 기체잖아요. 기체니까 이제 뭐 전달을 하고 확산을 하는 데는 물속에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게다가 공기는 확 확산되어 버리는데 이제 물속에서는 걔네 같이 무리가 모여 있는 중에는 전달을 하거나 뭔가 이제 연락을 하기 좋죠. 이제 그런 수단인 건 맞는데 걔네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낮 동안은 방귀를 참는데요. 소통을 위해서? 네, 낮에는 참았다가. 왜냐면 낮에는 괜히 그런 걸 해봤자 소통을 교란시키는 어떤 방해물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낮에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물속도 너무 시끄럽고 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생물들도 너무 많고 우리만의 조용한 대화를 하기에 좀 어렵다. 그래서 낮 동안에 참았다가 아껴도. 밤에 이제 방출을 하면서 소통을 한다. 한마디를 진짜 신중하게. 예전에 그 문자 40자 제한 있을 때처럼 그때는 정말 단어 골라가면서 함축적이고 시적인 그 제한적인 소통. 애틋하네. 네. 근데 또 이제 얘는 어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말 또 우리 같은 방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류들은 몸 안에 불에라고 해서 이 불에 물 위로 좀 올라갔다가 수면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공기 주머니가 있거든요. 불에랑 항문이랑 또 잘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있는 공기를 가지고 조절하면서 소통을 한다고 하고요. 이제 또 근데 우리가 또 우리끼리 이렇게 소곤소곤하고 있는데 남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천적이 들으면 뭐야 저기 청어 있네? 라고 하고 가서 이제 낼름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만 들을 수 있는, 즉 천적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로 서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오, 청어 진짜 신기하네. 오늘 방송 전까지 물고기가 방귀 끼는 줄도 몰랐는데 소통을 하고 있네. 자, 그리고요. 송사리도 방귀를 낀다고 하고, 해마, 물범 이런 친구들은 방귀 냄새가 또 굉장히 고약하다고 하네요. 네, 바다에 사는 바다에 산다기보단 바닷가에 산다고 해야겠죠. 바닷가에 사는 동물들인데 근데 사실은 원래는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바다사자나 이제 물범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먹이를 무엇으로 하느냐, 사실 대부분 물고기, 오징어. 맛있겠죠. 이런 단백질 덩어리들을 주로 섭취를 하잖아요. 단백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이제 바닷가에 사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농축된 그 먹이 중에는 청어도 있겠죠. 있겠죠. 그 메시지를 아껴뒀던 그 청어도 먹이가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방귀 얘기로 이렇게 한편 채워봤는데 마지막 질문. 저희 에디터들이 가장 궁금한 게 방귀 로 플러팅하는 동물 혹시 있냐고. 이게 플러팅이요. 저랑 비슷해지고 있어요. 일단 사람 가능할까요? 그 방귀꾼 분들은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중세 시대 그분들은 뭐 전성매진, 연일, 왕도 와서 그 공연을 관람하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분들 식단이 굉장히 궁금해요. 맞습니다. 선생님 표정 많이 놀라신 것 같다고. 한번 보세요. 나중에 방귀의 역사편. 그렇게 자유자재로. 그렇구나. 플러팅 동물 있나요? 당연히 플러팅 동물들도 있기는 한데요. 당연히 있어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사실 또 방귀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나왔던 유사방귀 느낌으로 이제 냄새를 퍼뜨려서 냄새로 유혹하는 그런 종류를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희 페로몬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진한 향을 남겨서 이제 성선택, 그러니까 암컷이 이제 찾아오도록 만들거나 이제 이런 동물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것도 우리 눈에서 보면 좀 방귀 같기도 하네요. 자, 여기까지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는 동물들의 방귀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 모시고 동물 이야기 재밌게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